안녕하세요. 뉴스 찬찬찬 안 기자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세 번째 시간. 하여튼 겨우겨우 끌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 이런 건 너무 부족한데 많이들 눌러주세요. 오늘도 하여튼 변함없이 멍군이를 데려왔습니다. 이 데려올 때마다 우리 쌍둥이들한테 엄청 눈치 보면서 데려옵니다. 좋은 차하기 너무 썰렁해서 목도 좀 바꿔보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동차 보험 뭐 다들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서 뭐 워낙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건데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좀 제도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차 사고 다쳐도 전액 보상 없다. 과실만큼 본인 보험 부담 이런 기사예요. 이게 사실은 금융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연초에 항상 그 업무 보고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이제 이번 올해는 이런 걸 하겠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짧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 사고로 다쳐도 내가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런 뜻인데 이걸 듣고 좀 헷갈리신다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자동차고 멍군이가 차라고 해봐 이렇게 꽝 부딪혔어. 그러면은 네가 끼어들었네 내가 끼어들었네 해가지고 하여튼 서로 책임을 다투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6을 잘못했고 멍군이가 4를 잘못했다. 그럼 6대 4로 나눠서 각자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근데 대인사고,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100% 100대 빵 이게 아닌 경우라면 예를 들면 내가 90을 잘못했건 60을 잘못했건 50을 잘못했건 간에 하여튼 내가 다친 건 이 멍군이 보험회사에서 다 보상해주고 멍군이가 다친 건 제 보험회사에서 다 보상해주고 이런 식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가상이에요. 예를 들면 A씨가 저라고 해요. 안 기자. 안 기자가 90%를 잘못했어. 내가 멀쩡히 가는데 옆에서 쾅 박았어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내가 치료비가 6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B씨, 우리 멍군이 B씨는 과실이 10%밖에 없어. 나는 그냥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쳤어요. 그래서 치료비는 근데 많이는 안 나왔어. 50만 원이 나왔어. 그럼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보시면 A씨, 저한테는 이 멍군이의 보험사가 600만 원을 전액 보상해 줍니다. 제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하여튼 내가 다쳤으니까 다 보상해 줘. 마찬가지로 이 멍군이가 다친 B씨인 멍군이가 다친 50만 원 이 치료비도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다 보상해 줍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냐? 이 개선안은 과실률에 비례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90%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90% 잘못했어. 그러니까 90%만큼은 내 보험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만 원에 90%니까 540만 원이거든요. 그만큼은 내 보험사에서 내가 그냥 알아서 한다. 그리고 10%만 내가 잘못이 없으니까 이 10%에 해당하는 60만 원만 이 멍군이의 보험회사에서 받는 거예요. 반대로 이 멍군이 역시 마찬가지로 B씨도 50만 원 나왔잖아요. 50만 원 치료비가 나왔잖아요. 이거를 90%는 잘못이 없으니까 제가 90%에 해당하는 45만 원을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반대로 나머지 너도 10%는 잘못했잖아. 이래서 10%만큼은 이제 5만 원만큼은 알아서 해결해라. 알아서 자기 보험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바꾸냐면 그동안은 내 보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뭐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 잡고 소위 자동차만 받치면 목 잡고 나오는 사례들이 많고 좀 과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자동차 보험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 우리가 또 그 피해를 각자 개인이 보험료 많이 내는 걸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와서 이제 개인 보험에 과실만큼 개인 보험으로 부담하는 걸로 바꾸면 내가 그냥 별로 안 아픈데 병원 막 들어가 있으면 또 보험료 올라가는 것도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을 조금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받는 게 조금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제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아마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뭐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만큼 내가 부담하고 내가 잘못이 없으면 상대방이 보상하고 뭐 이거 너무 합리적인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안 된 거냐 오히려 지금까지 안 된 게 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야, 이거 좀 깨알 같은 글씨들인데 하여튼 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있는 그런 법조항이에요. 법조항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왔는데 여기 3조 2항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아주 복잡한 내용인데 어쨌든 부상한 경우에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의 손해, 뭐 물론 한도가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지만 어쨌든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건 뭐 조건이지만 어쨌든 그 치료비에 해당하는 배당 그 해당액을 지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굉장히 단순한 조항인데 치료비가 나오면 치료비로 보상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 법안에 숨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나라 민법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뭐냐? 과실 책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과실 책임주의.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이나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과실을 범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원칙인데 이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조항은 과실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피해자가 진료비가 나오면 그 진료비만큼 보상해준다. 이런 것이니까 이건 사실 과실 책임주의의 약간의 예외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게 왜 이런 게 만들어졌냐? 당연히 과실대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만들어졌냐면 이게 조금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게 40년 전, 1977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는 한 43년 전인데 당시에는 이 보십시오. 이 글자가 저도 잘 안 보이는데 77년 요때는 지금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얼마였느냐? 27만 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 2,400만 대? 거의 뭐 100배 차이가 나니까 이때는 차도 별로 없었고 자동차 사고라는 게 대부분 차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는 그런 사고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 차 있는 사람도 부자고 또 이제 부딪히는 사람들은 서민이고 이런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네가 뭐 잘못했느냐 잘못 안 했느냐 보험에 들었느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으니까 하여튼 따지지 말고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는 보상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당시에 이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도주의적으로 사람이 다쳤는데 그럼 뭐 모른 척 할 거냐. 어쨌든 보험이 들었으면 그 보험에서 가해자건 피해자건 사람이 다치는 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사실은 지금 40년 넘게 지났는데 이 자동차 대수 보세요. 이렇게 100배 이상 늘어났고 지금은 또 차 사고의 90% 이상이 차하고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 기스 났어요. 왜 옆에서 받았어요? 이런 사고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 제도를 유지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뭐 조금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이게 독특한데 이게 재밌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하고 사고가 많아졌어요. 차하고 사람하고 부딪힌 사고가 적어지고 90% 이상이 차하고. 그리고 요즘은 막 차도 무슨 자동으로 쓰고 안전장치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차도 안전해지고 사람들도 시민의식도 높아졌어. 도로도 훨씬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사고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사고가 부딪혀도
간단한 사고가 많아.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동차 보험료로 나가는 지급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죠. 점점 중상은 없어지고 경상 환자가 많아져. 부딪혀도 뭐 살짝 삐는 경우가 많아. 막 예전처럼 크게 다치지 않고. 그런데 이걸 보시면 자동차 보험 지급 보험금 추이가 매년 올라갑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죠. 이건 밑에 건 뭐냐면 경상 환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이거든요. 경상 환자라는 건 뭐냐면 상해 기준으로 뭐 12에서 14등급 말하는 건데 주로 이제 삔 거, 염좌, 단순 타박상 뭐 이렇게 가벼운 부상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경상 환자가 많아진데 이 경상 환자의 1인당 평균 그 보험료 지급액,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멍군이가 살짝 뺐어. 여기를 자동차 사고로 뺐어요. 이거에 대해서 치료비가 1인당 치료비가 매년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훨씬 가팔라요. 전체적인 지급보다. 이 말은 경상 환자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자동차 사고로 의한 진료비가 많아진다는 뜻이고 특히 그 주범이 경상 환자. 크게 다치지 않은 사람들의 보험금 지급이 많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자동차 사고 환자의 95%가 경상 환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추정해야 되느냐. 이게 뭔가 살짝만 아파도 병원에 많이 간다. 병원에서 이것저것 많이 치료받고 있다. 조금 약간의 과잉 진료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 건데 이거 한번 보시면 실제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면 매년 이게 전체적인 자동차 보험 진료비 추이입니다. 전체적인 자동차 보험 진료비는 계속 늘어나요. 근데 사실 이 밑에 거 보시면 이 밑에가 그겁니다. 한방 양방으로 나왔는데 위에가 이제 노란색이 한방이고 밑에서가 양방이에요. 양방은 병원 가서 가는 치료비는 별 차이가 없어. 매년 비슷해요. 근데 한방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한방이 지금 거의 자동차 진료비 50% 넘어서는 수준까지 지금 이르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주위에서도 이런 경우 진짜 많으실 텐데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탁 사고가 났어요. 그래도 그냥 목 잡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럼 생각보다 안 아프네. 안 아프다고 해. 저 괜찮습니다. 자동차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뭐 서로 이제 내가 뭐 전 피해자니까 괜찮습니다. 저쪽 피해자니까 알아서 차나 잘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어.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보험회사에 연락 오기 멍군이가 가해자인데 멍군이가 병원에 들어오면 뭐 어때? 그래가지고 내 보험료가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진짜 열받죠. 아니 자기가 가해자인데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병원에 들어넣어서 보험금이 왕창 나가서 내 보험료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그런 전화를 받으면 잠깐만요. 나도 목이 좀 아픈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제 목 잡고 한의원에 가는 거예요. 한의원에 가면 요새 유행하는 게 추나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나요법이 저도 받아보진 않았는데 일종의 마사지 비슷한 거라고 해요. 어쨌든 치료를 받는 거야. 그러면 안 아프다고 할 때까지 계속 그 추나요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방병원 진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아니 무슨 가해자가 나는 잘못도 없는데 내 보험료만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나도 똑같이 받을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게 많아지면 전체적인 보험료 지급이 많아지고 그게 결국 내가 내는 보험료가 또 올라가니까 이거는 많이 타먹는 사람은 괜찮고 진짜 선량한 사람들은 손해보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경상 환자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보험 하자는 취지는 최소한 중상 환자는 금융위원회 설명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상 환자 크게 다친 경우는 지금처럼 다 해주자. 그건 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경상 환자 삐고 조금 단순 타박상 조금 이렇게 입원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좀 가벼운 그런 치료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서로 과실률에 따라서 자기 과실만큼 자기가 보상하고 그러면 내 보험금 올라가는 게 부담이 되니까
서로 이제 나이롱 환자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그런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이게 이제 영국의 자동차 보험 경상 환자 제도 개선인데 영국에서도 실제로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한다거나 혹은 치료비를 처음에는 이제 뭐 딱 3개월 단위로 지정했는데 이 정도면 3개월이면 무조건 끝나야 됩니다. 근데 3개월 이상 아프다고 해.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의사의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지만 연장할 수 있는, 치료를 연장할 수 있는 이런 제도 개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의 사례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뭐 이런 것처럼 진료기간을 초과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지만 뭐 3개월이면 3개월, 얼마 이상 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금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염자,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로 염자를 발 뺐어. 근데 산재보험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냐? 산재보험료 치료 연장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뭐 진료 계획서 뭐 이렇게 진단서 이런 거 막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자동차 보험보다 좀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근데 같은 염자의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보다 실제로 지급되는 비용이 5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만 좀 넣어도 소위 말하는 좀 과잉 진료,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융위가 추정하고 있는 건 이 과잉 진료, 자동차 사고로 인한 과잉 진료가 얼마나 되냐. 전체 지금 자동차 보험 지급 치료비가 한 3조 원 정도 되거든요, 연간. 거기서 한 20% 정도. 그러니까 한 5천억 원, 5천 몇백억 원 정도는 과잉 진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줄어들었다. 5천억 원을 아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인당 우리가 다 자동차 보험 내잖아요. 저도 뭐 자동차 보험 내지만 평균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내거든요. 그 중에서 한 2만 원, 3만 원 정도는 1인당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잘만 되면 뭐 효과가 좀 있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도 뭐 별 상관 없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걸 보면 이 물적 사고는 우리가 사고 많이 긁히고 살짝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거 많이 아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할증 기준액을 정하잖아요. 나는 100만 원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100만 원 넘어가면 할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2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정하니까 그거 밑으로 가면 할증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대인사고 여기 보시면 대인사고는 어떻게 되느냐? 건당 1점 뭐 많이 다치면 몇 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1점, 2점. 하여튼 사고만 나면 누가 아파서 치료비만 받았다. 그러면 할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난 멍군이가 병원 가서 진단서 끊었다 그래. 우리 둘이 사고 났는데. 그러면 최소 2주 그냥 나오거든요. 그럼 한 6, 70만 원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바로 할증이 되니까. 에이씨, 나는 이미 할증되고 베린 몸이다. 나도 목 잡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왕 할증되는 거 나도 좀 충분히 받아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도 있는데 진짜 뭐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해병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목 이렇게 든 거 있잖아요. 목 큰 거 드는 거. 근데 서로 막 으쌰으쌰 들어야 되는데 꼭 나만 살짝 안 드는 이런 프리다이더들이 있으면 나머지들이 다 힘들게 되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하여튼 합리적으로 제도를 바꿔서 살짝 안 드는 놈들 지적해 하는 구조가 좀 되면 전반적으로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서 도입한다 이런 건데 하여튼 하반기에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자동차 보험과 관련돼서는 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실제 효과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또 이게 추가적인 변화가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아직도 구독자가 너무 적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이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취재해서 가능하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